1982년 9월 29일 일리노이주 교회의 한 가정집. 12살 소녀 메리 켈러먼은 계속되던 감기 기운에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욕실에서 쓰러진 메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독감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던 걸로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시카고 전역에서 연이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죠.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증상을 겪었으며 총 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사망 전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FBI의 수사 결과 그 안에 치명적인 독극물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시중에 유통 중인 진통제에 청산가리를 주입한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전 세계 알약 포장 시스템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은밀히 스며들었던 타이레놀 사건과 같은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독극물 사건 탑3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청산콜라 무차별 살인사건. 1977년 1월 3일 일본의 한 식당에서 알바를 마치고 귀가하던 일행 6명이 공중전화에서 개봉되지 않은 코카콜라를 발견하곤 숙소로 가져갑니다. 누군가 전화를 하다 깜빡하고 놓고 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가져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 중 막내였던 16살의 A군에게 이 콜라를 넘겨줍니다. A군은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콜라가 자신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날 새벽 1시 A군은 아무렇지 않게 콜라를 마셨는데 뭔가 맛이 이상했던 건지 다 뱉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거 썩었어. 황급히 화장실로 가서 입을 헹궜지만 잠시 후 A군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8시 15분 전날 일행이 콜라를 발견했던 공중전화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당시 46세의 한 남성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엔 콜라병이 하나 놓여 있었죠. 그리고 6주 뒤 오사카의 한 공중전화에서 회사원 C씨가 역시 콜라병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고작 몇 발자국 걸었을까 동료에게 손이 떨리고 한기가 든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에 동료는 급히 C씨를 병원에 데려가 목숨을 건졌지만 추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죠.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같은 사태가 되다니 세간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세상을 떠난 3명의 공통점은 모두 우연히 발견한 콜라를 마셨다는 것. 그리고 수사 결과 그 콜라에는 모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4일부터 도쿄역에 놓여있는 청산가리가 든 초콜릿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를 먹었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며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봐서 청산콜라 사건을 일으킨 범인과 동일 인물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가 1970년대인 걸 감안하면 CCTV가 없었기에 범인을 특정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범인은 밝히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두 번째, 파라카트 연쇄 독살 사건. 1985년 9월 14일 오사카에 살던 중년 남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생전 심장질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기에 조사한 결과 남성이 죽기 전 파라카트를 마시고 죽은 것이 밝혀졌죠. 파라카트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라목손이라고 부르는 농약입니다. 이에 경찰 조사 결과 사건 4일 전 남성은 와카야마현으로 낚시를 떠났는데 국도변에 위치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남성이 구매한 건 우유, 캔커피, 그리고 오로나민 C였죠. 그런데 좀 이상했던 점이 있습니다. 남성이 오로나민 C를 뽑을 때 이미 또 다른 오로나민 C가 자판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남성은 자신이 뽑은 줄 알고 모두 챙겨 추후 이를 마셨고 경찰이 오로나민 C를 조사한 결과 한 병에서는 별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미 자판기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병에서는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9월 14일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로 병원에 실려온 22살의 대학생 역시 사망했고 이번엔 다이콰시라는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대학생도 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판기에 이미 누가 가져가지 않은 리얼 골드 음료수가 있었고 이를 마셨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죠.
이에 경찰은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이러한 일은 5개월 전에 한 차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한 트럭 운전자가 또 자판기에 누군가 가져가지 않은 음료수를 마셨다가 사망했고 역시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죠.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인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범행을 이어나갑니다. 결국 불과 2개월 만에 무려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수법에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라카트 혹은 다이콰시든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사람만 무려 14명. 고작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당시 일본에선 국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할 정도로 상당히 떠들썩했습니다. 14명이 사망했음에도 용의자를 특정조차 못했는데 그 이유가 이 사건 역시 당시 자판기 근처에는 CCTV가 없었으며 목격자 역시 없었고 당시 일본에선 파라카트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기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그렇게 범인은 잡지 못하고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오로나민 씨의 뚜껑이 한 번 따면 닫아놓기 어려운 링을 잡아 위로 올렸다는 형식의 뚜껑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세 번째, 보은 콩나물 국밥 독국물 사건. 2013년 2월 20일 오후 7시 30분경 보은군의 한 콩나물밥 식당에서 박모 씨를 포함한 마을 주민 4명 그리고 식당 주인 이모 씨와 주방장까지 총 6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밥을 먹던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구토 증세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 최 씨가 119에 급히 신고하게 되죠. 이들 모두 군 보건소로 이송되었다가 갑자기 다 같이 의식불명에 빠지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토해냈던 토사물과 환자들의 혈액까지 모두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음식에는 메소밀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메소밀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급 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단 한 모금만 마셔도 생명에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인데 중요한 건 이 물질이 2012년에 판매 중지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1년 전 판매 중지된 이 물질이 도대체 어떻게 그 콩나물밥에 들어갔는지부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반에는 이 일의 원인이 단순한 사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메소밀 물질만 판매하는 것은 중지되었지만 당시 여전히 쥐약이나 살충제로도 메소밀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방장이 이를 실수로 조미료로 착각해 음식에 혼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착각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 주방장이 병원에 실려간 이후 줄곧 의식불명 상태였기에 주방장이 의식만 찾는다면 이 사건은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다량의 메소밀 섭취 때문인지 사고 후유증으로 조리 당시와 거의 사건의 모든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이루어지던 와중 같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마을 주민 정 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정 씨가 평소에도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사건 발생 날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양념간장을 2배 넘게 넣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죠. 그리고 또 제일 빨리 태어난 김 씨는 양념간장을 제일 적게 넣었다는 점에서 양념간장을 분석했고 그 결과 양념간장에 메소밀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시간대별로 분석하며 여러 용의자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뚜렷한 결과 없이 결국 이 사건 역시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고 먹고 손에 쥐는 것들, 그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판트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